안녕하세요. 시험스쿨 일본어 강사 황선아입니다. 진짜 한 권으로 끝내는 JLPT-M4 실전 모의 테스트 이후에 독해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문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질문 확인하시고 이때 보기 보지 않고 질문 확인하시고 본문 보시고 문제 풀기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案内文の内容に合っていることは何ですか? 자, 이 안내문의 내용으로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럴 때는요, 위아래를 비교해 가시면서 문제 푸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닌 것들은 소거하시면서 문제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나노 가라오케 쇼, 모두의 노래방 쇼. この番組みんなのカラオケショーではカラオケを歌ってくれる人を募集しています. 자, 이 방송 모두의 가라오케 쇼에서는 노래를 불러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募集라는 단어는 모집이란 단어를 썼죠. あなたの上手な歌を日本の皆さんに見せてみませんか? 당신의 능숙한 노래를 일본의 모든 분들에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会場にはプロの歌手やミュージシャンたちが来て見ていますから 회장에는 프로의 가수나 뮤지션들이 와서 보고 있기 때문에 데뷔 できる 찬스가 あるかもしれません. 데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出たい人は番組のホームページから申し込んでください. 자, 출연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달라고 하고 있죠. 出られる人について 나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まずは番組の1週間前にあるテストで合格してください. 자, 우선은요. 방송 일주일 전에 있는 시험에서 합격해달라고 하고 있죠. 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는데요. 18歳이죠. 18세 이상부터 출연할 수 있고요. 자, 참가 비용은요. 무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부터 보시면은요. この番組はプロの歌手やミュージシャンの前で歌う番組です. 자, 방송 안에서는요. 프로 가수나 뮤지션이 함께 와서 보고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番組に出たい人はテレビ局に行って申し込みます. 자, 방송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요. TV 방송국에 나가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この番組には誰でも出ることができます. 모두 출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18세 이상만 나갈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この番組に参加するときお金が必要です. 돈은 필요 없고 무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가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2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확인할까요? 母がスーパーでする仕事ではないものはどれですか? 엄마가 슈퍼에서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볼까요? 私の母は昼から夕方までスーパーで働いています. 자, 우리 엄마는 점심부터 저녁까지 슈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お客さんのお会計をしたり、たくさんの食べ物や飲み物を棚に置いたりしています. 자, 손님의 계산을 가이케이라는 것은 계산을 뜻하죠. 계산을 하거나 많은 음식이나 음료를 타나 선반에 두거나 합니다. それからお客さんに物がどこにあるか聞かれたときには教えてあげたり. 자, 그리고 나서 손님에게 모노가 どこにあるか 물건이 어디 있는지 聞かれた時 그렇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손님이 물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 教えてあげたり 알려주거나 いろいろな料理を作ったりもするそうです.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거나 한다고 합니다. そして家に帰ってきて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요. 家族のために掃除をしたりご飯を作ったりします.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요. 청소를 하거나 밥을 만들거나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질문에서 슈퍼에서 뭐 하는지 묻고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일들은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해설 강의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本当に大変だと思いますが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私はいつもそんな母に感謝しています. 저는 그런 엄마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슈퍼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을 찾아볼까요? お客さんの会計をします. 계산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物を棚に置きます. 물건을 선반에 둔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いろいろな料理を教えます. 자, 우리가 요리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作ります.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お客さんの案内をします.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안내라고 바꿨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 3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8번 문제 풀어볼게요. さとみさんはさくらさんの結婚式の日に何をしますか? 사토미 씨가 결혼식에 무엇을 하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편지글이네요. 사토미가 쓴 편지글이에요.
結婚 오메데토 사쿠라ちゃん. 일단 여러분 편지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인사표현이 등장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結婚式で 久しぶりに 사쿠라ちゃんに 会いたかったんだけど. 자, 우리가 케도라는 표현 등장했죠.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사쿠라짱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올 거라는 거 유추하셔야 돼요. 기우나 슈초가 아때 갑작스럽게 출장이 있어서. 자, 여러분 질문이 뭐였죠? 출장 날에 뭐 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결혼식 날에 뭐 하고 있어요? 출장을 간다라고 했었죠. 그럼 일단은 사토미가 결혼식 날에 출장을 간다. 여기까지는 정리되셨죠? 本当にごめんね. 정말 미안해. ご主人もキャンプが好きだって言ってたけど今度みんなで山や海に行こうね. 남편분도 캠프를 좋아하신다고 말했으니까 다음에 다 같이 산이나 바다로 가자. それからよかったら来週の週末に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かない? 자, 그리고 괜찮다면 다음 주 주말에 함께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는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결혼식 이후의 이야기인 거죠. 사실 그래서 중요치가 않아요. 지금 결혼식 당일날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함정에 해당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오이와이니 와타시가 고지소스르네. 내가 축하로 대접할게. 자, 렌라꺼 맞대르네. 그럼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 결혼식 날 해야 되는 것은 뭐였어요? 결혼식 날은 출장을 간다. 자,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人が日本人を見てびっくりする理由はどれですか? 자, 이 사람이 일본인을 보고 놀란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日本に住んでいると日本人を見てびっくりすることがたまにあります. 자, 일본에 살고 있으면은요, 일본인을 보고 놀랄 만한 일이 가끔 있습니다. 例えば他の人と違うことは恥ずかしいと考える人が多いです. 자,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嬉しい時や悲しい時の気持ちもあまり見せません. 그러니까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분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それから本当に考えていることを話すことが違うことも多いです. 자, 그리고 진짜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話すこと, 말하는 것이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죠. これは相手を悪い気分にさせたくないからだそうです. 자,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은요,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相手を悪い気分にさせたくない. 상대방에게 나쁜 기분이 들지 않게끔 한다라는 표현이죠. 日本語も日本の文化もたくさん勉強しましたが. 자, 일본어도 일본어 문화도 일본의 문화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 日本人を知ることは 일본인을 아는 것은 まだまだ私には難しいです.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他の人と同じことがいいと考える人が多いから. 자, 다른 사람과 동일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嬉しい時や悲しい時の気持ちを見せる人が多いから. 자, 기쁜 일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의 마음을 그 기분을 보여주는 사람이 적다고 했었죠. 本当の考えを話す人が多いから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相手を悪い気分にさせたいと思う人が多いから させたくないラ고 했었죠. 따라서 정답 1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확인할까요? 大晦日にはどうしてそばを食べますか? 大晦日에는 이날에는 왜 소바를 먹나요? 두 번째, 오세치 요리를 데파토야 인터넷에 買うのはどうしてですか? 자, 오세치 요리를 백화점이나 인터넷에서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다음, 最近はどんな人が多くなりましたか? 최근에는 어떤 사람이 늘고 있나요? 마지막, この文の内容に合っているものはどれですか?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위아래 비교하시면서 문제 푸셔야 되겠네요. 자,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年末年始、연말 연시. 日本では1年の一番最後の日を大晦日と言います. 자, 일본에서는요, 1년의 가장 마지막 날 12월 31일을 오미소카라고 한대요. 자, その次の日は元日. 자, 그럼 이 다음 날은 1월 1일을 말하겠죠. 1월 1일이元日. 1월 전부를 오쇼가츠 또 이마스. 1월 전체는 오쇼가츠.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そしてこれら全部を年末年始とも言います. 그리고 12월 31일부터 이렇게 1월 통째로 연말 연시라고 한다는 거죠. 大晦日はお正月の準備をする日です. 자, 오미소카는요, 오쇼가츠, 그러니까 1월에 그 준비를 하는 날이라고 하죠.
家の中をきれいに掃除したり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거나夜にお風呂に入ったり밤에 목욕을 하거나 소바를 食べたりします. 소바를 먹거나 합니다. 우리가 질문에서 소바를 왜 먹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표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죠. 소바의 면은 長いですから 소바의 면이 길기 때문에 食べると長く生き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자, 그걸 먹으면 소바를 먹으면 길게 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바면이 기니까 이걸 먹으면 오래 살 거예요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そして夜の12時が過ぎるまで家族みんなで起きて待ちます. 자, 그리고 밤 12시가 지날 때까지 가족 모두가 일어나서 기다립니다. そして元日には 1월 1일에는요. 会った人みんなに 만난 사람 모두에게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일본의 인사 표현입니다. 또挨拶をします 라고 인사를 합니다. 新しい年を一緒に過ごすことができて幸せですね. 자, 새로운 해를 함께 맞이할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お正月には 정월에는요. おせち料理という火を使わない食べ物を食べます. 자, 오세치 요리라고 하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 요리를 먹습니다. 長く生きるように 오래 살도록 頭が良くなるように 머리가 좋아지도록 子供がたくさん生まれるように 아이가 많이 태어나도록 나도 이로이로나 의미가 あります 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세치 요리와 오이시노ですが 오세치 요리는 맛있기는 한데요. たくさん作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많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죠. それで 그래서 もう少しお金を払って조금 더 돈을 내고선 데파토야 인터넷で買う人も多いです. 아까 질문에서 오세치 요리를 백화점이나 인터넷에서 사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해당 문장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네요. 最近は一人で暮らす人も増えたのであまり関係ない人もいますが 자, 질문에서 또 이런 질문도 있었죠. 최근에 어떤 사람이 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혼자서 살고 있는 사람도 늘고 있다. 여기 문장 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지 관계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본인과 거래라는 의미가 아る 重要なイベントなのです. 자, 일본인에게는요. 이것들은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또 풀어볼까요? 자, 오미소카에는 왜 소바를 먹는지를 물었습니다. お正月にそば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 정월에 소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長く生きられると言われているから 오래 산다고 들었기 때문에 얘가 이게 정답이었죠. 면이 길면 오래 삽니다 라고 했습니다. 夜に食べると美味しいから 밤에 먹으면 맛있기 때문에 네 번째, 家族みんなで起きているから 가족 모두가 일어나 있기 때문에 3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치 요리를 데파토야 인터넷で買うのはどうしてですか? 오세치 요리를 왜 백화점에서 샀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오세치 요리와 家で作ってはいけないから 오세치 요리는 집에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없었죠. 오세치 요리니와 이로이로나 의미가 あるから 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서 백화점에 산다고 했었나요? 그런 의미는 없었습니다. 자, 오세치 요리를 作るのは大変だから 아까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죠. 결국에는 힘드니까 인터넷 산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데파토야 인터넷의 오세치 요리와 安いから 얘네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3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볼까요? 최근에는 어떤 사람이 늘고 있는지를 물어봤었죠. 1번 볼게요. 家族と一緒に年末年始を過ごさない人. 가족과 함께 연말연시를 보내지 않은 사람. 아까 히토리그라시라는 표현 등장했었죠. 그 표현을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と挨拶する人.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사람. 그 다음, 火を使わない食べ物を食べる人. 이게 오세치 요리에 대한 설명으로 등장했었던 문장이지만 이런 사람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었죠. 게임을 したり お金をあげたりする人. 게임을 하거나 돈을 주거나 하는 사람. 자, 마지막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의 내용으로서 맞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맞은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볼까요? 12月31日. 문장에서는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가 오미소카, 간지츠, 오쇼가츠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문제에서는 날짜로 등장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저희가 볼 때 날짜로 정리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12월 31일에는요.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또挨拶をします. 이렇게 인사하는 날은 12월 31일이 아니라 1월 1일이었었죠. 그 다음
1월 1일에는 요리を食べたりして家族と過ごします. 요리를 먹거나 가족과 보냅니다. 그 다음 お正月には家の中をきれいに掃除したり夜にお風呂に入ったりします. 자, 이렇게 청소하거나 목욕을 하는 것은 언제였어요? 오미소카, 즉 12월 31일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年末年始は 일본인이 아마리 관계ありません. 연말연시는 일본인에게 그다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었죠.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답 2번 가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보 검색 파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검색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 등장할 수도 있고요, 표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김さんは 일본어と 문화と 音楽の 授業を受けようと思っています. 김 씨는 일본어 문화, 음악 수업을 듣는다고 하죠. 4月は どんな授業から始まりますか? 자, 4월에 어떤 수업부터 시작을 하는지를 묻고 있죠. 이 점을 체크하시고요. 간략하게 줄여서 일본어, 문화, 음악 4월에 언제부터 시작하는, 어느 것부터 시작하는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은 11일이죠. 사이라 씨는요, 일본어 사회 역사 수업을 듣는데요. 오늘 스케줄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날짜를 알 후에 이 날짜의 요일을 체크하시고 이 요일에 있는 수업을 체크하신 다음에 문제 푸셔야 되겠죠. 자, 표를 보시면은 표로 등장도 했고요. 글로도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전부 다 확인을 해볼게요. 일본어 학부의 학생의 皆さんへ 일본어 학부 학생 여러분들께 4月1日から始まる日本語学部の授業受け方をお知らせします.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일본어 학부 수업의 수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授業を受ける曜日が違いますから 수업을 듣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注意してください. 주의를 해주세요. 受けたい授業を今週の金曜日までに決めてホームページから申し込んでください. 듣고 싶은 수업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정해서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을 해주세요. 사실 위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번 문제를 푸는데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었죠. 자, 하단에 보시면은요, 수업, 그리고 수업을 듣는 요일, 그리고 시간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이시면은요, 하단에 이렇게 날짜, 달력이 쓰여져 있죠. 우리가 이 달력과 그리고 수업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비교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김 씨가 일본어 수업과 문화 수업과 음악 수업을 듣는데 4월 첫째 날에 듣는 수업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었죠. 자, 4월의 처음 1일은요, 화요일이었습니다. 자, 즉 화요일에 있는 수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본어 수업은요, 월요일과 금요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수업이 화요일과 수요일이었네요. 문화 수업 체크하시고요. 동그라미. 그리고 음악 수업 보도록 할까요? 음악 같은 경우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로 체크를 해놓을게요. 자, 수업 시간을 보시면 문화 수업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 후에 음악 수업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수업부터 시작할까요? 1일 화요일부터. 우선 2일 수요일이 아니라 1일 화요일부터. 이 둘 중에 고르셔야 되는데 음악보다 문화 수업이 먼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정답 2번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까요? 사이라 씨의 오늘 스케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11일, 즉 금요일의 스케줄에 대해서 묻고 있었는데요. 사이라 씨가 듣는 수업은 일본어, 그리고 사회, 그리고 역사 수업이 있었습니다. 자, 일본어부터 가볼까요? 금요일에 수업 있었죠.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금요일에 수업이 없네요. 그 다음에 역사 한번 볼까요? 역사도 금요일에 수업이 있었죠. 이렇게 셈으로 체크를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시간은 일본어를 먼저 들은 다음에 역사 수업을 듣는다. 이 순서 지키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日本語の授業を受けた後、社会の授業を受けます. 자, 일본어 수업을 들은 후에 사회 수업을 듣습니다. 日本語の授業を受けた後、歴史の授業を受けます. 일본어 수업을 들은 후에 역사 수업을 듣습니다. 2번이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歴史の授業を受けた後、日本語の授業を受けます. 역사 수업을 들은 후에 일본어 수업을 듣습니다. 네 번째로 社会の授業を受けた後、歴史の授業を受けます. 사회 수업을 들은 후에 역사 수업을 듣습니다.
자, 사실 지금 여기는 동시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표랑 그리고 문제랑 비교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조금 더 빠르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되는 정보가 좀 많이 등장을 했죠. 요일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날짜, 그리고 시간 같은 것도 정확하게 확인하시면서 문제 푸셔야지 놓치는 부분 없이 문제 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독해 문제 전부 다 풀어봤는데요. 각각의 유형들 확인하시면서 유형별로 풀어야 되는 방법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점 유의하시면서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